그건 분명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었다. 시속 78마일, 126m의 스위퍼였다. 꺾임이 가장 심한 변화구다. 왼쪽 투수 특히 사이드암이 던지면 더 그렇게 된다. 게다가 투구판 1루 쪽을 밟는 스타일이다. 각도를 더 키우기 위해서다. 때문에 좌타자가 대응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코스를 보시라. 몸쪽이다. 그것도 가장 깊은 코스를 파고든다. 궤적을 유추하면 상상이 가능하다. 투수를 떠난 공은 처음에 타자를 향해 날아온다. 몸에 맞을 것 같다. 순간적으로 움찔하게 된다. 혹은 뒤로 몸을 젖히게 된다. 그게 지극히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러다 보면 타격 타이밍은 사라진다. 그걸 노린 투구다. 그런데 실전은 다르다. 공을 보는 자세는 미동도 없다.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윙이 출발한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점에서 배트와 공이 만난다. 빠, 악, 점 강렬한 파열음이 정적을 깬다. 타구가 출발하는 순간 투수는 고개를 돌린다. 이미 결과를 짐작한다는 뜻이다. 출구속도 104.4마일 168km. 비행거리 406피트 123.7m. 발사각도 32도짜리 포물선이 그려진다. 페타주가 몇 걸음 따라가 봤지만 소용없다. 타구는 페코파크 우측 담장 너머로 사라진다. 3대1의 스코어는 4대1로 멀어진다. 한국 시간 3월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정호의 의미심장한 복선이 보인다. 그는 초구 몸쪽 공을 피하지 않았다. 사실 단서가 하나 있었다. 투수 입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파드리스의 좌완 톰 코스그로브의 초구 말이다. 이정호를 맞힐 뻔했다. 91마일짜리 패스트볼이 허리 근처로 날아갔다. 혹시 유니폼을 스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짝 붙는 코스였다. 아마 이게 좌타자에 대한 투구 전략인 것 같다. 일단 타자에게 겁을 준다.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런 뜻이다. 그 다음 각이 큰 스위퍼를 꺼내든다. 출발할 때는 구별이 어렵다. 몸에 맞을 것처럼 날아간다. 그러다가 급하게 존으로 꺾이는 궤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굿제다. 문제의 그 스위퍼다. 타자를 향해 날아가다가 크게 휘어진다. 그렇게 존 한가운데 꽂힌다. 배트는 꼼짝도 못한다. 그럼 그렇지. 이런 걸 어디서 본 적이나 있겠어? 투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맞다. KBO 리그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구질이다. 투탄이라 불러지는 투수 오타니 때문에 유명해진 신종 변화구다. 슬라이더보다 각이 크고 커브보다 날카롭다. 많이들 배우고 시도도 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다이노스의 에릭 패디가 그 공 하나로 리그를 평정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신무기다. 톰 코스그로브 역시 작년 시즌 스위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불펜으로 54경기 동안 2월화 1.75 윗 0.97의 수준급 기록을 유지했다. 그런데 투수가 너무 쉽게 봤다. 이 굿제 성공에 자신이 붙었다. 3굿제도 다시 그 스위퍼다. 심지어 안쪽으로 더 깊게 붙인다. 확신이 가득 담긴 투구였다. 하지만 웬걸. 타자의 대응이 너무나 의외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이다. 깔끔한 스윙이 정확히 길목을 지키고 있다. 완벽한 타이밍이다. 순간 투수는 낭패한 표정이다. 뭐지? 이 루키는? 그런 얼굴이다. 곡선은 초구에 있다. 맞을 뻔한 몸쪽 공에 전혀 위축되지 않은 장면 말이다. 그만큼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공에 대한 판별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상대 투수의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걸 간과한 것이다. 그 친구는 자기 존을 잘 알고 있다. 감독의 생각이다. 밤 멜빈 자이언츠 감독이 한박 웃음을 짓는다.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다. 까다로운 왼손 투수였는데 무척 좋은 타격으로 대응했다.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다. 사실 장타력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시속 빼고 마일 170km가 넘는 타구를 심심치 않게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바람의 손자의 초반 적응은 지극한 관심거리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 자이언츠 팀 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매체 디 애슬레틱에 소개된 내용이다. 이날 말로 홈런을 친 마이클 콘포토의 코멘트다. 우리도 그 친구 차례가 되면 유심히 지켜본다. 투구에 대한 판단력 타석에서의 분별력 집중력 같은 것이 대단하다. 공을 끝까지 보는 능력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만이 아니다. 상당한 파워도 있다. 오늘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대기 타석에서 이정우를 지켜보는 2번. 타자 호르의 솔레어의 말도 인상적이다.
그는 5시즌 동안 통산 타율 3할을 넘긴 3할 2푼 6리의 루이스 아라에즈에 비교한다. 둘은 지난해까지 마이애미에서 함께 뛰었다. 이정우는 자기 존을 잘 알고 있다. 원하는 곳에 공이 오지 않으면 절대 스윙하지 않는다. 반면 생각한 코스로 오면 정확하게 컨택할 줄 안다.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낸다. 아마 루이스 아라에즈를 따라잡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워만큼은 그보다 나은 것 같다. 솔레어는 한마디를 더 보탠다. 요즘 타자들은 헛스 윙이 많다. 그런데 리는 안 그렇다. 항상 목표를 정해놓고 정확하게 타격한다. 놀라운 점이다. 그는 스윙이 좋고 존을 잘 장악한다. 다루기 어려운 타자인 것이다. 디 애슬레틱이 경이로운 지표를 제시한다. 헛스윙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막 후 3경기 동안 단 한 개뿐이다. 30일 파드리스의 선발 투수 딜런 시즈의 5회 슬라이더의 배트가 헛돈 것이 유일하다. 아시다시피 데뷔 첫 타석은 삼진이었다. 다르비슈 유에게 당했다. 세 번째 스트라이크는 포심 패트스 볼이었다. 우두컨이 지켜본 채 돌아서고 말았다. 그걸 포함해 14번의 타석에서 58개의 투구를 맞았다. 이 중 20번의 스윙이 나왔다. 한 번을 제외한 19번은 공을 놓치지 않았다. 파울이 아닌 타격 결과가 나온 것은 12번이다. 6번은 타구 속도가 100마일을 넘겼다. 가장 강한 것은 18.9마일 175.2km였다. 31조 머스그로브의 채 인지업을 공략해 중전 안타를 기록한 타구다. 가장 약한 것도 80.4마일이었다. 그를 상대한 머스그로브의 소감이다. 2021년 노히터 1번을 해냈고 3년 연속 10승 이상을 이룬 투수다. 세 타석에 2개의 안타를 허용했다. 잡아낸 1번도 라인 드라이브 타구였다. 일단 그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다는 점을 말한다. 그런데 타석에서 준비 자세도 만만치 않더라. 타이밍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안 보였다. 더 많이 상대하면서 대처할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그가 스윙이 좋고 존을 잘 장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 나쁜 공에는 잘 따라 나가지 않는다. 다루기 힘든 스타일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지나치는 스윙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아시아 출신 타자들이 진출 초기 벽에 부딪힌다. 심지어 스즈키 이치로도 그랬다. 차원이 다른 투구 스피드와 변화구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유의 시계추 탑업이라 말하는 진자 탑업은 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타격폼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그런데 바람의 손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다. KBO 리그 데뷔 때보다 덜 떨리더라며 태연자약하다. 첫 홈런도 마찬가지다. 수준급 좌완 불펜 그것도 좌타자가 불편한 사이드암의 스위퍼를 공략했다. 그래놓고 대단치 않다는 듯 소감을 밝힌다. 한국에 있을 때 김대효 선배 공을 잘 쳤다. 그 공하고 비슷하던 느낌이더라. 현지 MBC 스포츠는 이런 평가를 전했다. 자이언츠는 이정우가 그의 우상인 이치로와 닮았다는 점을 이미 느끼고 있다. 스프링 캠프 때도 오른쪽 담장을 자주 넘겼다. 이치로도 필요할 때는 담장을 향해 타구를 날린다. 오늘 보여준 파워에서도 그런 점이 확인된다. 한 샌프란시스코 팬의 SNS가 화제다. 처음 계약했다는 뉴스를 보고 이정우에 대해 100%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새 경기를 보고 나니 절대적인 확신이 생긴다. 그는 환생한 이치로다. 봐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우 화이팅! 요즘 대한민국은 선거로 인해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하고 정부 불신으로 냉가슴을 앓고 있는데 이정우가 숨쉴 공간을 내주어서 감사하다.